하청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최근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벨기에제 기관총을 라이선스 생산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드래곤 총이 노후화되어 2년 전 새로운 조달처를 모집했습니다. 스미토모 중기를 시작해 약 30년 전부터 자위대 기관총을 생산하고 있던 스미토모 중기 유력 후보가 되었습니다. 스미토모는 열심히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미토모는 이하 1사의 하청을 해 그 기업은 그 하청으로서 중국 심천에 있는 한 중국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결국 스미토모제의 기관총 부품 설계도는 그 중국에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스미토모 중기는 불안 응모 사표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생산량이 적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사업을 포기하면서 기관총의 중요 설계도를 중국 하청업체에 그대로 넘겨준 셈입니다. 일본의 뿌리 깊은 하청 문화는 이러한 보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미 해군은 군함 폐수를 처리하는 한 일본 하청업체 때문에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은 일본의 하청회사 관동 다카야마의 도쿄만 근처의 카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서쪽의 나가사키현 사세보 오키나와에 정박한 미 군함의 폐수 처리를 맡겼습니다. 이 회사는 군함 옆에 바지선을 대고 호스로 군함의 폐수를 배제한 뒤 정화 처리를 거쳐 바다로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관동 다카야마의 전 사원 3명은 회사가 적어도 10년 전부터 미 해군과 계약한 대로 폐수 처리하는데 실패의 서류와 폐수 처리 샘플을 조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가 알려지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난리가 날 거예요. 이 회사는 미국과 일본 양쪽의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폭로 전에도 이런 정황은 이미 포착됐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요코스카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선원들은 간토 다카야마의 바지선이 폐순 처리 작업을 하던 중 녹색 기름띠가 바닷물에 뜨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한미 해군 직원들은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상관에게 이러한 법 행위에 대해 10번 정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하청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일본 앞바다에 오랜 세월 폐수가 뿌려졌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의 하청 문화는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많은 국가의 하청을 맡겨 비용을 삭감하고 큰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하청받아 그리기도 했고 국내의 인건비가 오르자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하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입금이 오르고 일본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완전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일본인의 임금은 중국인의 3분의 100일 수준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애니메이터 월급은 520만 원인데 애니메이터 월급은 170만 원 정도예요. 따라서 중국에서 일본에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을 주면 3분의 1 가격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국보다 일본의 인건비가 더 비싸겠지만 일본 애니메이션선 업계가 얼마나 박봉부조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일본의 야후 애니메이터인데 월급이 고작 15만 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지만 왜 월급이 15만 원이냐고 묻자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장당 가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벌려면 매달 수천 장을 그려야 한다고 했어요.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든 애니메이션도 대박이 나면 결국 수의은제작위원회가 거의 다 가져가고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로서는 직원을 돌보기는커녕 회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가 중국에 하청을 주었고 카리티는 별로지만 단가가 미드필 더 좋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중국 측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들의 하청을 주어 일본 애니메이터들의 카리티는 별로지만 단가가 가깝다. 일본인이라면 중국인의 3분의 1이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은 한때 한국이나 중국에 하청을 주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하청을 받아 저렴한 노동력으로 일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19년 한 중국인 기업 사장이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일본 하청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많은 사람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마침내 일본인이 노예로 고용되는 시대에 도래한 것일까? 중국만급 성장하다니 강교하다.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구나. 감동했다. 또 일본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는 것인가? 드디어 일본에도 빛이 보이는군요. 메이드 인 재팬의 부활이며 30년 이상 성장이 멈추고 임금도 제자리인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롱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일본은 하도급 국가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오랜 세월 일본 기업의 하청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하청을 많이 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대만 기업은 하청을 주었던 일본 기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만 폭스콘은 2016년 일본 샤프를 인수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메이커 누보토는 파나소닉의 반도체 부문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폭스콘은 일본의 대규모 R, 이처럼 대만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를 살리지 못한 일본 기업의 인수에 자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의 반도체도 알다시피 처음엔 일본 기업의 하도급에서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일본은 값싼 노동력의 매력을 느껴 한국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세웠습니다. 당시는 단순히 제품을 조립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칼을 갈았고 삼성전자는 1983년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갑자기 발표해 유명해진 도쿄 선언입니다. 일본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삼성은 9개월 만에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64K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3년 도쿄 선언 10년 만에 삼성은 메모리 강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하청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했고 2년여가 지난 지금 일본 최대 경제지 니혼 게이자 이 신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가 정책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2020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본산불화 수소 수입량 전년보다 75% 감소. 이래서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과 H 90% 줄였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플루오리화수소 수입은 일본산뿐만 아니라 알게 플루오리화수소 수입량이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철강 경쟁으로 한국이 반도체 관련 국산화를 가속화한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보란듯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 발초 133조 원 투자 계획에 38조 원을 더해 총 17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기업에 불과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 가도체 국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는 한때 전 세계를 장악했던 가전, 반도체, 조선, 한국 등 경쟁국에 밀려 이러한 국외의 하청을 받고 있던 위치로부터 하청을 받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으로부터 함부로 수출 규제를 하청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쓸모 있는 왕이었습니다.